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정의 훈쌤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8차시 수업이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확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0에서 51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뭘 했었나요? 어떤 작업을 했어요? 확률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을 집합을 통해서 재정의했습니다.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서술의 방향도 서술의 도구,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도구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를 먼저 보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표본 공간 S인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백이네요. PA 교집합 B다. 그리고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결국 확률의 덧셈 정리는 A 합집합 B가 뭐였어요? 합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의 도구는 뭐였다고 했어요? 생각의 도구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집합에서 성립하는 성질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와서 그런 성질들이 확률에도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건데요. 그런 유추를 통해서 이 증명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확률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NS분의 NA를 PA의 값이라고 정해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보일게요. 이 등호로 보이는 게 결국 우리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A 합집합 B는 뭐예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네, 빼기 NA 교비였죠. 자, 그러면 PA 합집합 B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아주 자연스럽게 NS로 나눠줍니다. 좌우변을요.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NS분의 NA 더하기 NS분의 NB 빼기 NS분의 NA 교 B. 끝난 거 보입니까? 네, 이거는 PA 합집합 B의 정의였고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로 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물론 간단한 상황의 경우에는 확률의 덧셈 정리는 굳이 이 정리로서 생각하지 않아도 네, 거창하게 이렇게 말을 붙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경우에 그런 상황을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리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예를 통해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멈춰놓고요. 풀어봤나요? 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30장의 카드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장을 뽑는 상황이네요.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는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확률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해서 4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일 경우의 수부터 구하고 시작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바꿔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사건을 집합으로 정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인 사건을 A, 6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두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A 교집합 B는 네, A, B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12의 배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합니다. NA, NB, NA 교집합 B. 우리가 집합했던 논리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네, 4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30까지니까 4 곱하기 1부터 4 곱하기 2 어디까지 갈 건지 체크해보면 4 곱하기 7까지 갈 거니까
28이죠. 네, 그래서 7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뒤에 곱해주는 수를 개수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네, 이렇게 PA, PB 그리고 PA 교비도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구했다면 A 합집합 B의 확률은 확률의 덧셈 정리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쉽죠? 밑에 있는 사항도 비슷한데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이거나 20 이상일 확률. 이것도 이거나 이런 식으로 붙었으니까 결국 합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먼저 설정을 해줍니다. 카드에 적힌 수가 10 이하의 사건을 C, 네, 위에 A라는 사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알파벳 순으로 가는 거예요. 20 이상의 사건을 D라고 하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PC와 PD를 구한 다음에 결국 확률의 덧셈 정리를 사용한 겁니다. 네. PC 합집합 D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PC 더하기 PD 빼기 PC 교집합 D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요, C 교집합 D가 공집합이죠. 10 이하가 되고 20 이상이 되는 거가 한 장만 뽑는다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얘가 공집합이 돼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의를 했던 공사건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배반 사건의 경우를 사실 쌤이 안 하고 넘어갔는데 살펴보면 배반 사건의 경우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반이면 PA 교비가 당연히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정리가 사실 확률 덧셈 정리고 요 밑에 거는 따라서 바로 유도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냥 더해주면 10분의 7이 된다. 간단하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교과서 52에서 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사건의 확률 한번 보겠는데요. 역시 우리가 확률을 다룰 때 있어서 집합을 이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건 A의 여사건, A 여집합, A 여사건에 대해서 PA의 여사건은 1 빼기 PA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증명 어떻게 할지 충분히 느껴지죠? 어떻게 할지. 네, 당연히 뭐 간단히 증명을 해보자면 N A 여집합은 N S 빼기 N A가 되겠죠? 네, 전체 집합이 S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NS분의 NA 여집합은 NS분의 NS 빼기 NS분의 NA가 돼서 PA 여집합은 1 빼기 PA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확률의 상황과 굉장히 집합의 상황이 닮아 있다. 자, 보기. 우리가 이 여사건을 증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사건을 활용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사건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모두 한 명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면 P는 8분의 1. 그런데 뭐 적어도 이런 게 사실 기초적인 초보적인 키워드인데요.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올 확률은 이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뭐 이 앞면이 나오는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빼준다면 적어도 한 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였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여사건의 확률을 알게 모르게 적용한 경우의 수의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률도 이제 바로 경우의 수에 썼던 방법대로 우리가 위에 정의를 했던 여사건의 확률대로 바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PA 여집합은 적어도 한 개 뒷면이 나올 확률이고 그러면 1 빼기 PA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8분의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문제 4번, 5번 한 3분 주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네, 문제 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을 뽑습니다. 그때 두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익숙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홀 곱하기 짝이 되거나 짝 곱하기 짝이 되는 경우죠. 근데 이거의 반대 상황, 즉 여사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어때요? 네, 두 수의 곱이 홀수일 사건이죠. 근데 홀수가 들리면 홀수 곱하기 홀수 하면 되니까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훨씬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로 사건 A를 정해줍니다. 뭐라고 정해줄까요? 네, 두 수의 곱이 홀수일 사건.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A의 6건의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면 1 빼기 PA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PA부터 가면 되겠죠. PA는 두 수의 곱이 모두 홀수가 돼야 되니까 20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홀수가 총 몇 개예요? 10개죠. 네, 홀짝 반반씩 들어있으니까 10개 중에 두 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분의 20 곱하기 19 분의 2 곱하기 1분의 10 곱하기 9. 자, 계산을 해보면요. 날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날려주고 요거 0, 0 날려주면 결국 얼마예요? 38분의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나중에 6건 구해야지 하고 PA 구하고 끝나면 굉장히 큰일 나죠. 그래서 PA 여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1 빼기 38분의 9 이렇게 계산해주면요. 38분의 29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5번 한번 볼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영어 단어 러블리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같은 문자를 파악을 해보면 같은 문자 뭐 있어요? 네, L이 두 개가 있네요. L 하나, L 둘. 나머지는 다 다르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따져보면 6개의 칸을 뚫어 놓는다고 치면 L, L 이렇게 될 수도 있고 L, L 이렇게 될 수도 있고 L, L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죠. 네, 그렇다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사건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여사건을 생각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건 A를 정하기를 사실 위에서처럼 이제 이 반대 사건 A로 정해도 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A를 이렇게 정해도 됩니다.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바로 A의 여사건을 생각하면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사건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A고 PA를 1 빼기 PA의 여사건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표현의 차이지 뭐 집합도 정해주기의 차이지 여러분이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PA를 구하기 위해서 PA 구하기가 녹록치 않았으니까 PA 여집합을 여사건을 구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A 여사건은 같은 문자가 이웃하는 사건이니까 LL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주고 배열해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NS는 어떻게 돼요? 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해서 2팩분의 6개니까 6팩이 전체 경우의 수고요. 그 다음에 LL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냥 5팩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5팩을 한 번에 날리는 게 낫겠습니다. 6이고요. 이건 1이 됐으니까 2를 다시 나눠주면 3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PA의 6건은 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결국 답은 1 빼기 3분의 1이 돼서 3분의 2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선생님 이것 좀 불필요하게 너무 형식화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사고를 해야 된다면 정리된 상황을 보고 사고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얼추 봤는데요. 다음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교과서의 상황을 좀 개념을 적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적용해보고 그 문제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수능이나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최근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화된 상황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풀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어, 확률 문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확률은 항상 문제 상황을 주는데요.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도구 선택이 필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을 사용할지, 순열을 사용할지, 또는 뭐 중복 조합을 사용할지, 뭐 그런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이 경우의 수의 관점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방금 배웠던 확률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어떤 경우의 수의 도구를 사용할지가 주 포인트가 되겠고요. 확률로 접근할 거면 구조화된 상황과 다양한 정리들, 덧셈 정리,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상황에 집합의 논리를 적용을 해서 상황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구조하는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가 확률의 필수적인 요인이 되겠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AAA, BB, C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자, 그럼 이 카드를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A가 적힌 카드가 나오게 되는 확률은, 자, 여기서 보니까 나열의 상황이 나와 있고요. 카드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선택의 사항이 카드 뽑기고 나열, 카드 뽑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나중에 확률의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황, 특히 확률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AA 문자가 같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문자를 나열하는 상황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절로 생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같은 것이 있는 순절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절로 생각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가 돼요? 네, 총 6개고 같은 것이 A 3개, B 2개가 있으니까 3팩, 2팩분의 6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계산해보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3팩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2로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6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 끝에 A가 오는 경우의 수. 자, 이런 경우는 총 자리가 나열을 하니까 6개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그리고 양 끝에 A가 배치가 돼야 되죠. 근데 A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점을 구분이 없는 관점으로 간다면 A를 양 끝에 배열을 해줄 겁니다. 그때 중간에 있는 네 자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 끝에 A를 놓는 거는 딱히 A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경우 배열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별이 끝난 그 결과적인 상황이 총 몇 가지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남은 문자는 A, B, B, C니까 A, B, B, C를 이 네 자리에 배열을 하는 그런 결과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분의 4팩이 되겠죠. 계산해보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12가지가 나오죠. 424니까. 그래서 총 경우의 수분의 우리가 사건 A가 일어난 경우의 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60분의 12, 5분의 1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확률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또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이 A와 B들은 각각 선택을 할 때 동등한 근원 사건을 가진다. 그러니까 동등한 발생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 그럼 그런 생각에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온다면 이 선택의 상황에서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해도 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요. 어, A와 B 그리고 C를 같은 문자라도 구분을 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택의 사항을 폭을 좀 넓혀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네, 그냥 6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 끝 A가 오는 경우의 수도 양 끝에 뭘 주냐면 A1, A2가 올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서가 상관이 있어졌죠. 우리가 순서를 상관할 것이라고 고려를 하는 순간 양 끝에 A가 오려면 양 끝에 A를 배열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있으면 여기 배치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3P 2 곱하기 나머지 네 자리에 있는 것도 다 다른 애니까 4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를 6팩분의 3P 곱하기 4팩 이렇게 푼다면 6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2라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알겠나요? 순서를 일부러 주고 상황을 생각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AAA가 뭐 구분을 줘도 되고 구분을 안 줘도 되고. 근데 이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이번의 관점은 굳이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적용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경우의 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확률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죠. 자, 확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6개의 자리가 있고 둘, 셋, 넷, 다 6개의 자리가 있고 양 끝에 두 자리를 첫 번째 배열하고 두 번째 배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자리를 세 번째 배열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엄밀하게 서술을 하려면 여러분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워야 하긴 하지만 너무 이게 개념만 밀어붙이다가 하는 것 같아서 비형식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부터 먼저 배열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할 때 애초부터 확률을 고려하자는 거예요. 처음에 6개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 6개 중에 A가 총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A를 넣어주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상황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상황은 6분의 3 첫 번째 A를 넣을 확률 그리고 연달아 일어나니까 곱하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자리에 두 번째 자리에 또 A를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A를 넣었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A를 하나 이미 썼단 말이죠. 그래서 A가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A 두 개가 남아 있고 총 알파벳은 다섯 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A 두 개를 넣어줍니다. 두 번째 상황이죠. 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이런 비형식적인 상황을 알게 모르게 사용했었는데요.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이 나머지 애들을 배치를 해주는 건데, 여러분 사실 나머지 애들은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은 그냥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네, 100%의 확률로 뭐 아무렇게나 배열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가 돼서 5분의 1이다.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울 건데요. 우리가 확률 곱셈 정리를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엄밀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확률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확률 문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사위를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뭐 뽑기를 하거나 또는 뭐 카드를 나열하거나 또는 카드를 뽑거나 또는 조를 배정하거나 사람을 뭐 적당히 어디 뭐 집어넣는다던가 뭐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제 확률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위를 한번 보겠어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논의 수를 차례로 A, B, C를 하자. 근데 세수 A, B, C가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킬 확률은? 자,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관점은 뭐예요? 경우의 수 관점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총 경우의 수분의 뭐 우리가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A, B, C에 해당하는 순서쌍을 고려하면 될 겁니다. 네, 순서쌍 X, Y, Z 뭐 이런 형태로 고려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일단 쉽죠? 네, 6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보니까 일단 A, B, C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1부터 6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세는 것보다는 좀 요령껏 세는 게 좋겠습니다. 보면 B 빼기 2라는 값을 생각하면요. B 빼기 2는 가능한 게 뭐예요? B 빼기 2는 네, 1부터 6까지 가능한 B가 되니까 일단 얘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을 겁니다. 여기가 A보다 크다는 말은 A가 최소 얼마예요? 최소 1이니까 1보다는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B-2가 가능한 수는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케이스를 나눌 때 뭐 어디를 기준으로 나눠도 상관없겠지만 A를 기준으로 나눈다면 1부터 뭐 B-2가 가능한 게 뭐 아무리 커봤자 4니까 1에서 3까지 죽어가도 상관없고 뭐 B를 기준으로 B가 2, 3, 4인 경우를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B를 기준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B-2라는 값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 두 번째는 B-2가 3인 경우. 세 번째는 B-2가 4인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1이 픽스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니까 2에서 6까지 총 5개. 자, 그리고 여기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1, 2가 올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3, 4, 5가 올 수 있죠. 그러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3이 돼서 6개. 자,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1, 2, 3이 올 수 있죠. C도 역시 올 수 있는 게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 5, 6이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총 9개. 여러분 위에 보니까 이거 왜 6을 안 셌죠? 네, 6도 세야죠. 3, 4, 5, 6. 총 4개가 되니까 네, 2 곱하기 4가 돼서 8개. 그럼 쭉 더해주면요. 13 더하기
9니까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가능한 가짓수는 6의 세제곱분의 가능 확률은 총 경우의 수 6의 세제곱분의 22 계산해주면요 2로만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08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네, 주머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 알겠지만 문제가 바뀌었죠. 네, 선생님이 앞에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보통 확률의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상당히 안심이 되죠. 내가 구한 답과 같은 답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불안감을 이야기를 하죠. 네, 내가 확률 구했는데 이 확률이 맞는지 틀린지 큰 정확한 확신이 없다. 왜냐면 잠깐 실수를 하면 틀리는 게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쉬운 경우에도 주관식의 문제가 4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4점대 들고 왔다가 너무 쉬워서 그냥 바꿨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숫자가 1부터 4까지 하나씩 들어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은은 주머니 B에서 각각 2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진다.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은 P분의 Q다. P 더하기 Q를 구하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건데 사실 합을 한번 고려를 해보고 또 총 경우의 수를 고려해보고 일단 경우의 수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해 볼 건데요. A에서 2장을 뽑는 경우는 4C가 되겠죠. B에서 2장을 뽑는 경우는 4C이죠. 그럼 이 순서쌍 2개를 뽑고 이 순서쌍을 또 하나의 순서쌍처럼 생각을 하면 총 이걸 곱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총 3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 경우 중에 수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기서 합이 최소 3이잖아요. 여기도 3을 맞춰주려면 1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1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 더하기 3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여기도 1 더하기 3이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요. 5가 되려면 여기는 1 더하기 4가 되고 여기 1 더하기 4가 되고 또는 여기서는 뭐 2 더하기 3이 돼도 합만 5가 되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분기점이 되는 게 이 2와 3을 더하거나 1과 4를 더하거나 뭐 요런 게 이제 좀 체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그 뒤로 2개를 더해서 합이 같은 경우가 딱히 없죠. 네. 뭐 2 더하기 4가 돼서 6이 되거나 뭐 3 더하기 4가 돼서 7이 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숫자를 한번 증가시켜 보면 케이스를 뭐 그걸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를 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합이 3이 되는 경우. 네, 그냥 쭉 적어줄게요. 합이 4가 되는 경우, 5가 되는 경우, 6이 되는 경우, 7이 되는 경우까지 있겠죠. 그러면 일단 합이 3이 되는 경우 1 더하기 4가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3, 5가 되는 경우는 2 더하기 3이 되거나 1 더하기 4가 되는 경우 6이 되려면 2 더하기 4, 7이 되려면 3 더하기 4. 자, 그럼 이제 순서쌍을 보는 거예요. 자, 일단 3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면 네, 여기 1,2가 뽑히고 여기 1,2가 뽑히는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순서쌍이라 생각하지 말고 1, 2가 뽑히고 1, 2가 뽑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근데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여기서 자, 이게 2 더하기 3이 뽑혔다고 치고 또 1 더하기 4가 뽑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2, 3, 1, 4 뭐 이렇게 뽑혀도 상관없고 1, 4, 2, 3 이렇게 뽑혀도 상관없고 맞죠?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의 가지수 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거는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더해주면 얼마예요? 네, 8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총 36분의 8이 됩니다. 계산해주면 4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9분의 2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11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드 상황인데요. 보니까 그림과 같이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져 있는 카드가 각각 3장씩 12장이 있다. 이 12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카드 수가
선택한 카드 중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의 확률은 이렇게 불었네요. 그러면 일단 3장을 선택을 하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뭐 1, 1, 2를 뽑아도 되고요. 1, 1, 1을 뽑아도 상관없죠. 2, 2, 뭐 3을 뽑아도 상관없고. 그런데 뭐 1, 2, 3, 4가 각각 3장씩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 상황이면 뭘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네. 6건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A의 6건은 어떻게 돼요?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보다 더 적을 경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같은 숫자가 없는 상황. 없는 그런 사건이죠. 3장을 뽑았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왁구가 잡혔으니까 네, 경우의 수로 한번 보면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거는 뭐 나열을 하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자면 뭐 주머니에 넣고 뽑는 거랑 같은 상황이죠, 이거는. 네, 그냥 3장을 뽑는 거잖아요. 왜냐면 임의로 뽑는 거기 때문에. 임의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걸 뒤집어 놓고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총 12개 중에 결국 3개를 뽑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같은 숫자가 없는 사건 A의 6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음, 3장을 뽑아야 되니까 1, 2, 3을 뽑거나 뭐 1, 2, 3, 4 중에 3개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네. 총 1, 2, 3, 4, 4개의 선택지 중에 숫자 3개를 선택하는 거죠. 1, 2, 3을 뽑든 1, 3, 4를 뽑든 뭐 어쨌든 3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어, 뽑으면 되는데 어, 1, 3, 4를 선택했다면 1이 3개 있고 3이 3개 있고 4가 3개 있으니까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개수도 그러니까 3개씩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3의 세제곱을 곱해야 됩니다. 3 곱하기 1 3개, 3 3개, 4 3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A의 여집합은 뭐예요? 12C 3분의 4 곱하기 3의 세제곱이고요. 이거를 뭐 계산해보면 계산 생략할게요. 220분의 같은 숫자가 하나도 없으려면 계산 좀 귀찮긴 한데 네, 127 곱하기 4니까 28, 8, 108이죠. 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PA니까 1 빼기 PA의 여집합이고요. 이거 그냥 약분해서 한번 계산해보면 이거는 55분의 네, 4로 나눠주면 되겠죠. 27이 되겠죠. 네, 그래서 1 빼기 55분의 27이니까 55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음,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조배정의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지구대에서는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가도우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근데 이 지구대에서 경찰관은 모두 9명이고 근무조 A, B가 있다. 그런데 A 5명, B 4명 있다. 근데 9명 중에서 임의의 3명을 기가도우미로 선택을 한다. 그때 근무조 A와 B에서 적어도 1명 선택될 확률은 마치 노골적으로 낚시를 던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뭘로 해라? 여사건으로 풀어라. 그러면 주어진 경우의 사건을 X라고 하겠습니다. 적어도 1명 선택되는 사건. 그러면 X의 여사건은 뭐가 돼요? 네, 우리가 명제 논리를 사용해도 괜찮아요. A와 B의 적어도 1명이니까 A 또는 B의 적어도 한 명 반대는 뭐예요? A 또는 B의 3명이 모두
선택되는 경우, 그러니까 A의 3명 선택되거나 B의 3명 선택되거나. 자, 그러면 A 3명 되거나 B 3명 되거나. 그러면 A는 몇 명이에요? 총 5명이죠. 5명 중에 3개 선택. B는 몇 명이에요? 4명 중에 3개 선택. 그럼 이거는 몇 개요? 10개. 이거는 몇 개요? 네, 4개.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고? 전체 경우는 총 9명 중에 3명을 선택한 상황이죠. 네, 계산해주면 3, 2, 1, 9, 8, 7. 3 곱하기 4 곱하기 7. 그럼 구하고자 하는 PA의 여집합은 네, 3, 4, 7분의 10 더하기 4, 14고요. 이게 14니까 7이 14. 2 다시 되면 약분되면 6분의 1. 구하고자 하는 거는 PX였으니까 1 빼기 PX의 여집합.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를 6건을 풀지 않아도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럼 근무조 A, 근무조 B에 선택하는 인원수를 적당히 선택하면 되는데 어차피 3명밖에 안 뽑으니까 A 1명, B 2명 뽑거나 A 2명, B 1명 뽑거나 이런 경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A에 1명 뽑는 경우는 몇 개가 되겠어요? 네, 총 5명 중에 1명 뽑고 B는 4명 중에 2명 뽑는 경우. 이런 경우는 5 곱하기 6이니까 5, 6, 30. 두 번째 경우는 5명 중에 2개 뽑고 4명 중에 1개 뽑고 10 곱하기 4니까 40. 네, 그럼 총 경우의 수 뭐예요? 총 경우의 수 아까 구해놨죠? 7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네요. 분의 70. 자, 그럼 계산해주면 7, 7 나눠주고 10이고요. 4 나눠주면 이거 5, 6분의 5가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게 뭐 한 4가지 정도의 여러가지 확률 상황을 달아봤는데요. 아직까지 못다한 주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웠던 덧셈 정리에 관련된 문제들도 아직 다뤄보지 못했는데요. 남은 기출문제 분석도 조금 더 하고 좀 더 다양한 확률적 상황, 같은 뭐 조배정이라도 적용하는 도구가 여러 개가 다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확률에 대한 개념이 안착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프린트를 올려줄 겁니다.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프린트에 관련된 몇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문제 푼다고 모두 수고 많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